세계 최고의 지성이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교문화학을 가르치는 저명한 여성 교수가 대한민국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모습이 공항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미국 학계는 물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생 50여 개국을 다니며 문화를 연구해온 세계적 권위자가 한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목격한 것일까요? 그녀는 귀국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내가 배운 문명의 수준을 뛰어넘었다. 과연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버드 교수가 울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진짜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콜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비교문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평생을 문화의 차이를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부족 사회부터 유럽의 왕실 문화까지 제가 발을 디디지 않은 대륙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60세가 넘도록 50개국 이상을 다녀봤지만 한국만큼은 늘 미뤄왔던 나라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나라, K-팝으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학문적으로는 서구 문명과 동양 철학 사이에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국가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교류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바쁜 일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한국에서 제가 배울 게 있을까 하는 오만함도 있었죠. 하지만 하버드의 동료 교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 아직 모르는 문화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학자의 자세 아닐까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겠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적당히 섞인 사회 정도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깔끔한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며 역시 선진국다운 공항이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인천공항에서 제가 평생 쌓아온 학문적 토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 있게 분석해온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문명이란 건물이나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정신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신이 한국만큼 섬세하고 따뜻하게 발달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된 날이었거든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후라 모두들 지쳐 보였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라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일어나고 짐칸을 열어젖히며 서둘러 내리려 할 텐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순서를 지키며 내렸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줄을 이뤄나갔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더욱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질서정연했어요. 서로 눈을 직접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절묘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아무도 화를 내지 않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공항들을 떠올려 보니 모두 소란스럽고 급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공간이었거든요. 뉴욕의 JFK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줄서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짐을 찾다가 다투는 부부를 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 안을 걷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죽어있는 정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배려였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서서 왼쪽 통로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급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이 고요한 긴장감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평생 개인주의 문화에 살아온 제게는 이런 집단적 질서가 오히려 불안감을 주었어요. 혹시 이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건 아닐까? 진짜 마음은 어디에 숨겨두고 있는 걸까?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억눌린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며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무거운 캐리어 때문에 걸음이 느려지자 뒤에서 걸어오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췄어요. 추월하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은 억압이 아니라 배려였고 이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조화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비로소 제가 진짜 한국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제 캐리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4시간의 긴 비행으로 몸이 굳어있던 상태였어요. 무거운 캐리어가 나오자 서둘러 들어 올리려다가 순간 손목을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죠. 아, 작은 신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캐리어를 놓고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분이 날쌔게 다가왔어요. 공항 청소복을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말도 눈치도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 캐리어를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누구세요? 괜찮아요. 전 도움 요청 안 했는데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불편하실까봐요. 손목 괜찮으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제 안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카메라가 어디선가 저를 찍고 있는 건 아닌지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공항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서비스인가?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 역시 특별한 기색 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의무실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분은 제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하자 제 캐리어를 출구 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는 정말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할 틈도 없이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 사람은 왜 저를 도와준 거지? 저는 외국인이고 이 사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미국에서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히 업무 시간 중인 직원이 자신의 일을 잠시 멈추고 모르는 외국인을 도와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분은 도움이 아니라 책임처럼 행동하고 계신 거였어요. 마치 제가 이곳에 온 손님이고 손님이 불편해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그분 한 명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구로 나가는 동안 비슷한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캐리어가 무거워 보이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젊은 남성, 아이가 우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장난감을 꺼내 보여주는 여성 직원,
길을 헤매는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안내원.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이곳 사람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제 평생의 연구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문화를 이론으로만 공부했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청소 직원분의 도움을 받고 나서 저는 마음이 복잡해진 채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자연스러운 친절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공항 면세점 구경도 할 겸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들르게 되었고 캐리어와 함께 가져온 작은 가방을 화장실 앞 벤치에 잠시 놓아두었습니다. 용무를 마치고 나와서 가방을 챙겨 다시 걸었는데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Excuse me, ma'am. 처음에는 저를 부르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한 젊은 남성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앞에 나타났어요. 공항 직원 유니폼을 입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Ma'am, your passport. I ran the whole terminal to find you. 그분 손에는 제 여권이 들려 있었어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권을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마 화장실에 들를 때 가방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Oh my God, thank you so much. But how did you? 제가 말을 채 잊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숨을 고르며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화장실 근처를 청소하다가 바닥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CCTV로 확인해 보니 외국인 여성분이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 급하게 찾아다녔습니다. 여권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얼어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중단하고 터미널 전체를 뛰어다니며 저를 찾아다닌 거였어요.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서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행 잘하시고 한국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자신의 업무로 돌아가셨어요. 팁을 주려고 했지만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여권을 분실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경찰서에 신고하고 영사관에 연락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거예요. 누군가 주워줄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죠. 운 좋게 누군가 발견한다 해도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맡겨놓고 끝일 텐데. 그런데 여기서는 한 명의 직원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직접 찾아다녀 준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게 단순히 자신의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곳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한두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라 이곳 전체의 문화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권을 되찾고 출구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안내원,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할아버지의 캐리어를 들어주는 젊은이, 아이가 울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주는 주변 승객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어요. 이런 배려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여권을 되찾은 후 저는 한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인천공항을 드나들며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훨씬 깊고 정교한 문화적 체계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공항 곳곳에서 목격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모두가 말 없는 배려와 타인의 감정을 먼저 읽는 문화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벌어진 일이 대표적이었어요.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 누군가 먼저 타려고 서두르는 게 아니라 서로 먼저 타라고 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먼저 가세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먼저 가세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시간 낭비처럼 보였어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에 익숙한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이런 양보가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을 더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우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가족이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데 어린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어요. 부모는 미안해하며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쉽게 그치지 않았죠. 그런데 주변 승객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짜증을 내거나 불편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리를 조금씩 바꿔주면서 그 가족에게 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한 할머니는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아이에게 건네주시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개인주의와 효율만 강조해온 미국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아이가 울면 부모에게 조용히 시켜달라는 식의 눈치를 주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이런 현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배려의 문화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가이드분이 웃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아, 그건 우리나라의 정과 눈치 문화 때문일 거예요. 정과 눈치.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지만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이라는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치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먼저 살피고 배려하는 섬세한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공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정과 눈치의 발현이었다는 것을. 청소 직원분이 제가 다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도와주신 것, 여권을 찾아 터미널을 뛰어다녀준 젊은 직원분, 엘리베이터에서의 양보, 우는 아이에 대한 배려.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문화적 DNA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런 문화가 강요되거나 교육받아서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한국인들만의 고유한 정신문화였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문화를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 언어, 의상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고 문화를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진정한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가치관이고 그것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문화학이라는 학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하버드에서 30년 넘게 개인의 자유와 합리성을 문명의 최고 가치로 강조해왔던 제가 이곳 인천공항에서 만난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의 공동체주의였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읽으며 자신의 편의보다 전체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데이터로만 본 것이었나? 문화를 숫자와 이론으로만 분석한 것이었나? 제가 그동안 써온 논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서구 개인주의의 우월성, 집단주의 사회의 한계와 극복 방안, 효율성 중심 문화의 미래. 모두가 서구 문명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들을 평가하고 판단한 글들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억압되는 후진적 집단주의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었죠.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 시각이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강연 일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제 경험한 것들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졌어요. 아니,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한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옆자리 젊은 여성이 조용히 에어컨 바람을 피해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조금 이동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눈치채지도 못하셨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카페에서는 앞 손님이 주문한 음료가 늦어지자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분은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라며 직원을 격려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30년을 학자로 살면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문명이란 높은 빌딩이나 첨단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느냐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되어 만들어진 문화야말로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항 한 구석 벤치에 앉아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학자로서 느낀 굴욕이 아니었어요. 인간으로서 느낀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서구 문명이 사실은 얼마나 메마르고 차가운 것인지를 깨달았거든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다 보니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모두가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개인주의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각이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벤치에서 일어나 공항을 다시 둘러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 공간이었던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혹시 제 개인적인 착각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에 객관적인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습관이었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조사 결과는 제 경험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자체의 성과부터 살펴봤어요. 국제공항협의회 ACI가 발표하는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인천공항은 무려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12년이에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우수성을 증명하는 수치였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승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인천공항은 5점 만점에 4.8점이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 서비스 부문에서는 4.9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웠어요. 스카이트랙스 SKYTRAX가 실시한 세계 공항 평가에서도 인천공항은 아시아 1위를 차지했고 특히 공항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승객들이 직접 남긴 후기들이었어요. 전 세계 여행자들이 남긴 리뷰를 분석해보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입국부터 감동, 직원들의 진심 어린 서비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세계 어느 공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배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독일 여행자의 후기였어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 때문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졌다고 썼더라고요. 공항에서의 짧은 경험이 한 나라 전체에 대한 인상을 바꿔버린 거죠. 통계적으로도 놀라운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재방문율이 70%를 넘었어요. 이건 다른 나라 공항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공항 직원 추천도였어요. 승객들이 이 공항 직원들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 95%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조사해보니 이런 서비스의 배경에는 체계적인 교육과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천공항 직원들은 단순히 업무 매뉴얼만 배우는 게 아니라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철학을 교육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교육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 눈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닌 진심 어린 배려가 가능한 거였어요. 세계 각국의 공항 서비스를 비교 분석한 연구 논문들을 읽어보니 한국의 사례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효율성과 친절함이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만은 둘 다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한 국제관광학 교수의 논문에서는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문명국임을 증명한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제가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 확인한 후 저는 하버드에서의 강의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문명국이다. 진정한 문명이란 기술이나 시설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 하버드로 돌아와 새롭게 구성한 강의가 시작된 날 강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동료 교수들까지 제 변화를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30년간의 제 학문적 신념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을 때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평소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강조해온 제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GDP나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가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문화적 자산이라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저는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청소 직원의 자연스러운 도움, 여권을 찾아 터미널을 뛰어다닌 젊은 직원, 엘리베이터에서의 양보 문화, 우는 아이에 대한 집단적 배려.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만이 가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시스템화된 정교한 사회 구조입니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데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 집단주의적 문화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제가 가졌던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본 건 자유가 억압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자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그날 강의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길어졌습니다. 질문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진정한 자유란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두의 자유라는 철학입니다. 그 강의가 끝나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학생이 제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대학 신문에 기고했는데 그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버드 교수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순식간에 수만 번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뉴욕타임즈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 발전만으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기자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세계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점점 각박해져 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함께 사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 공항들에서 인천공항의 서비스 철학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암스테르담 등 세계 주요 공항들이 한국의 정문화와 눈치 문화를 자신들의 서비스에 접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그리고 그 영향력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날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잊고 싶지도 않아요.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하버드에서의 제 강의는 이제 문화 상대주의와 한국적 가치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의 정문화와 눈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제 강의실을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 강의를 들은 한 독일 학생이 여름 휴가로 한국을 다녀온 후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이었어요. 서울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는데 영어도 잘 못하시는 할머니께서 저를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다시 경험합니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의 학자들도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사회학과에서는 한국형 공동체 문화를 주제로 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동아시아 배려 문화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인간다운 문화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한국 분들은 이런 자신들의 소중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문화는 정말 귀중한 보물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반도체나 자동차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고요. 그날 인천공항에서 저를 도와준 그 이름 모를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청소 직원분, 여권을 찾아 뛰어다녀 주신 젊은 직원분,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한 곳에서 묵묵히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말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인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작은 배려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라라고요. 경쟁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차가운 세상에서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는 나라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문화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작은 친절, 말없는 배려, 따뜻한 시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잃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삭막해져도 효율과 이익만을 강조해도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만은 꼭 지켜주세요.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의 이런 따뜻함을 가장 깊이 느끼셨나요? 어떤 순간에 역시 우리나라가 좋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셨나요? 저처럼 외국에서 한국의 소중함을 깨달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일상 속에서 이웃의 따뜻함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실감했던 경험들을 나누어 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